저는 올해 68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강아지를 싫어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개는 개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아지가 제 눈을 피해 숨기 시작했어요. 물그릇이 비어 있고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고 몸엔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다툼은 아닙니다.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참아왔던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된 저는 김순덕입니다. 작은 한과 공방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초롱이가 있었으니까요. 초롱이는 7살 말티즈입니다. 하얀 털에 동그란 눈이 특징입니다. 남편이 아프던 마지막 해에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여보, 이 강아지 키우면 덜 외로울 거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초롱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초롱이는 제 옆을 종종 걸으며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우리 초롱이 오늘도 예쁘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이가 어머니 모시고 싶대요. 그리고 저희 집이 좀 좁아서. 며느리 박지연이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10년째 자녀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도 어머니 걱정돼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합가 전날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롱이는 계속 키우실 거예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초롱이는 우리 식구야.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아들 내외가 이사를 왔습니다. 집이 한순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신세지겠습니다. 지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초롱이가 새 식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 귀엽네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롱이 이리 와. 불렀습니다. 초롱이가 제 발치로 돌아왔습니다. 첫 주는 평온했습니다. 지연이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밥그릇을 보면 달려왔는데 이제는 주저했습니다. 꼬리도 잘 흔들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왜 그래? 아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오미경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덕 씨, 초롱이 건강엔 문제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무슨 변화 있었어요? 아들 내외랑 합가했어요. 아, 그럼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안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초롱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축됐습니다. 특히 지연이가 방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초롱이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구석에 숨었습니다. 초롱아, 왜 그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지연이와 초롱이만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갔습니다. 1시간쯤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연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베란다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왜 여기 있어? 안아 올렸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초롱이 베란다에 혼자 있던데. 너 밖에 내놨어? 아, 네. 초롱이가 실수를 해서요. 교육 차원에서 잠깐. 교육? 걔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집 안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다음부턴 나한테 먼저 말해줘. 네, 죄송해요. 그날 밤 초롱이를 제 방에 재웠습니다. 평소처럼 제 침대 발치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초롱아, 무서워?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동네 부녀회장 최말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이 아들 내외랑 합가했다며? 네, 말자씨. 며느리 괜찮아. 요즘 며느리들 까다롭다던데. 괜찮아요. 착해요. 그래? 근데 강아지는 좋아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조심해야 돼. 요즘 개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 딸도 그래서 강아지 못 키운다니까. 말자 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초롱이를 싫어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롱이 물그릇을 확인했습니다. 반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득 채워뒀는데 이상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걔도 식구입니다. 그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식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초롱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방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듯이 제 바지를 물었습니다. 초롱아, 엄마 일하고 올게. 금방 올게.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 또 여기 있네.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초롱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또 물 엎질렀어? 진짜 답답하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제게 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불렀습니다. 지연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초롱이가 물을 엎질렀어. 아, 네. 제가 물그릇 채워줬는데 발로 차서. 그래? 초롱이가 원래 그런 적 없는데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그릇을 봤습니다. 엎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줬어? 네, 아까 채워줬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없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 마신 것 같은데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초롱이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CCTV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걱정해서였습니다. 이게 아직 작동할까? 확인해 봤습니다. 작동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CCTV로 며느리를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초롱이가 자꾸 떨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공방에 가는 척하고 30분 뒤 돌아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초롱이가 다가가자 발로 밀쳤습니다. 저리 가. 냄새나. 초롱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다시 다가가자 또 밀쳤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개가 먼저야. 진짜 짜증나. 물그릇을 들더니 물을 반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 어머니 오시면 그때 나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CCTV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밀치기, 물 제한하기, 베란다에 가두기. 때로는 큰 소리로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짖지 마. 짖으면 밖에 내놓을 거야. 초롱이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만 거실에 나왔습니다. 지연이만 있으면 제 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12월 중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미경아, 초롱이 상태가 안 좋아. 오미경 원장이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순덕 씨 이거 학대 증상 같은데요. 뭐? 몸에 멍 자국이 있어요. 여기 옆구리 쪽. 그리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아요. 물을 충분히 못 마신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순덕 씨, 누가 초롱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눈치챘습니다. 혹시 며느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있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어. 그럼 바로 대처하세요. 이대로 두면 초롱이 큰일 나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초롱이를 지키고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초롱이 말이야. 말을 꺼내려는데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기회를 놓쳤습니다. 며칠 후 정훈과 단둘이 있을 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아, 지연이가 초롱이를 잘 대해주니?
네? 그럼요. 지연이 착하잖아요. 넌 직접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문제 있어요. 초롱이가 요즘 이상해. 너 눈치 못 챘어? 그냥 적응 기간 아닐까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1월이 되었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저만 아는 어둠이었습니다. 초롱이는 이제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순덕 씨, 이대로는 안 돼요. 초롱이 입원시켜야 해요. 그 정도야? 네. 영양실조예요.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도 심각해요. 초롱이를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초롱아.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초롱이는요? 입원했어. 많이 아파서. 아, 그래요? 얼른 나았으면 좋겠네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초롱이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말자 씨를 만났습니다. 순덕아, 초롱이 어떻대? 입원 중이야. 어머, 왜? 무슨 일이야? 잘 못 먹어서. 이상하네. 너 그렇게 잘 챙기는데. 혹시 말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이고, 내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지난번에 내 며느리 봤는데 말이야. 걔 보는 눈빛이 안 좋더라. 정말? 응. 내가 초롱이 예쁘죠? 했더니 네, 그렇죠라고는 했는데 표정이 싸늘하더라고. 말자 씨의 말이 확신을 더했습니다. 말자 씨, 부탁이 있어. 뭔데? 나중에 증인이 돼줄 수 있어? 무슨 증인? 우리 며느리가 초롱이한테 한 짓 말이야. 말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로 그랬어? 응. 증거도 있어.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걔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초롱이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먹고 꼬리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오자마자 또 위축됐습니다. 지연이가 나타나자 제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초롱이 나았네요. 다행이에요. 응.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연이가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둘 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내가 초롱이한테 뭘 했는지 알아?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다 봤어. 뭘 보셨는데요? CCTV. 거실이랑 주방에 다 찍혀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CCTV가 왜? 내 아버지가 예전에 설치해 두신 거야. 그동안 작동하는지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 다 찍혀 있더라. 지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초롱이 밀치고 물 안 주고 베란다에 가두고 소리 지르는 거 전부 다. 정훈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교육한 거였어. 걔가 말을 안 들어서. 교육? 그게 교육이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이 뭐래는지 알아? 학대 증상이래. 초롱이 몸에 멍도 있고 영양실조래.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 저는 닥쳐. 변명 듣기 싫어.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실수였을 수도. 실수? 매일 반복되는 게 실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정훈아. 내가 제대로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내가 맨날 하던 말 있지. 사람이 먼저지 개가 먼저냐고. 그 말 이제 내한테 돌려줄게. 사람도 아닌 것이 감히 내 식구를 괴롭혔어. 대가를 치러야지.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지연이가 초롱이를 밀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가두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정훈이 영상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여보 나는. 변명하지 마. 이건 변명할 수 없어.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오늘부터 당장 짐 싸. 네?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은 지붕 아래 못 살아.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내가 한 짓은?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도 없는데 어떡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희를 도와줄 생각 없어. 어머니. 그리고 정훈아, 너도 실망이야. 아들로서 제대로 못했어.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재산을 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 상속분이 있어서 완전히 배제는 어렵습니다. 그럼 최소한만 주고 싶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법정 상속분만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요?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돌집으로 돌아가서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정훈과 지연은 따로 방을 쓰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짐을 싸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두려움이었지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초롱이는 제 품에서만 잤습니다. 조금만 인기척이 나도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 초롱이도 제가 다시 잘 돌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걸. 지연아. 네, 어머니. 너 초롱이를 생명으로 본 적 있니? 걔잖아요.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나가. 어머니. 오늘 안으로 나가. 더 말하지 마. 지연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정훈도 며칠 뒤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나는 내 아내보다 내가 더 실망스러워. 무슨 말씀이세요? 지켜야 할 걸 안 지켰어. 그게 죄야.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초롱이가 있었고 제 마음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 씨, 초롱이 회복 속도 정말 좋아요.
보호 환경이 안정돼서 그래요. 그 말을 듣고서야 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 매화가 피었습니다. 초롱이는 햇볕 아래서 다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최말자 씨도 있었습니다. 순덕아, 며느리 나갔다며? 응. 잘했어. 다들 수군대더라. 그 집 며느리 강아지 학대했다고.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말자 씨가 말하지 않아도 CCTV 영상 일부는 이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동물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한 만큼이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정우는 한참 뒤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 얘기 나왔어요. 그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요. 내가 선택한 결과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법정 상속분은 남겨뒀다. 그 말에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 정훈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였습니다. 너무 늦은. 며칠 후 동물보호단체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유기견 치료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롱이를 안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초롱아, 내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살겠네. 초롱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덜 외롭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아야 할 일은 없다는 걸. 그리고 지켜야 할 생명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초롱이는 오늘도 제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걸로 충분합니다.